1년 동안 가르쳐 주신 선생님한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괜찮아. 솔직히 말해. 내 덕분에 붙은 거 맞고 윤주 소개했던 말 다 해. 진아 소개했던 말 다 해. 안녕하세요. 시사 일본어 학원 강남 캠퍼스에서 400반과 탑반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어 담당입니다. 황금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추호대학과 도시사대학에 붙어서 최종적으로 추호대학에 올해 입학하게 된 김윤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지대학과 추호대학 그리고 게이오대학 문학부에 합격하여 게이오대학 문학부에 진학하는 허진이라고 합니다. 2020년 이재유 11월 시험 어땠나요? 사실 시험장에 들어서서 문제를 풀면서 학원에서 풀었던 모의고사보다 쉬웠기 때문에 긴장을 하지 않고 풀 수 있었는데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점수 때는 어떻게 나왔나요? 360점대이고요. 기술은 만점입니다. 영어 고득점. 영어는 제 고득점으로. 입으로 말하기가. 네.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요. 추호대학의 법학부에 우리 윤주 학생이 지원했는데, 추호대학의 법학부는 이재유 과목 중에서는 일본어하고 또 영어 성적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윤주 학생은 또 토플 점수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합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일본어도 고득점이고 토플도 좋은 점수였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할 만한 점수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학원에서 문제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떨지 않고 풀 수 있었는데 막상 시험장이다 보니까 긴장을 했는지 저도 조금 아쉽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합 과목의 경우에는 학원에서 공부한 거 플러스 좀 더 생각보다 난해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좀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종합 과목이 좀 많이 어려웠나 봐요. 제가 이제 학생들의 그 종합 과목에 대해서 어땠냐 물어보면은 어려웠다고 하는 학생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 준이 학생은 종합 과목 점수가 잘 나왔어요. 잘 나와서 고득점이 나오고 또 특이하게 우리 진희 학생은 토플 점수가 아니라 게이오에 IELTS 점수를 냈습니다. 그래서 IELTS 점수 고득점으로 내고 들어간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재유 메리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윤재 학생은 일본 유학을 어떻게 선택하게 됐나요? 제가 일본 유학을 생각한 계기는 일본인 운동선수 중에 좋아하는 선수가 있어서 그 선수와 같은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는 이유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큰 메리트는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같아요. 그리고 국내 입시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일본 유학 입시가 정말 저에겐 최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었는데 한국에서 일본어를 공부하는 것보다 일본에서 일본어를 같이 공부하면서 다른 전공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를 느꼈고요. 또 자신이 잘하는 과목만 열심히 한다면 저처럼 문학부에 갈 수 있어서 그러게 되었습니다. 시사에서 이재유 공부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이제 가장 좋은 장점은 그 이재유라는 과목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체계적으로 배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전문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일본인 네이티브 선생님도 많이 계시고 한국인 선생님도 전문적으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시사 일본어 학원은 각 전문가 선생님이 계셔서 진짜 깊고 심도 있게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유학에 관한 자료가 굉장히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시사 일본어 학원의 이재유의 강점 같습니다. 시사 아카데미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저는 막연하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일본어 학원이 시사라는 걸 은연중에 알고 있었어서 당연히 일본 유학도 시사가 정평하겠지 생각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일본 유학을 간 친구가 시사 일본어에 다니고 이재유를 굉장히 잘 봤다고 해서 친구의 소개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시사에는 되게 굉장히 많은 수업이 있어서 만약에 이번 달 공부하다가 예를 들면 문법이 아쉬웠다, 한자가 부족한 것 같다 싶으면은 바로 한자 전문 수업을 등록해서
부족한 점을 계속 보충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사 일본어에 굉장히 같은 수업이어도 시간대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제가 편한 시간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영어를 같이 공부해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자유롭게 시간을 변경해서 그때도 쉬지 않고 일본어를 공부할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슬럼프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고2 때 2회 시험 끝나고 그날 바로 새벽 비행기를 타고 도쿄에 가서 일본의 대학들을 둘러보면서 제가 일본에서 뭘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도 보고 그리고 특히 국회의사당 견학을 했었는데 그걸 추후 대학 면접 볼 때 교수님들에게 말했더니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1월에 처음 공부를 시작해서 여름쯤 되니까 슬럼프가 오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재수생이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 나이도 많고 약간 심적으로 부담되는 게 있어서 슬럼프가 왔는데 그럴 때마다 선생님께 상담을 하거나 친구들이랑 더 얘기하는 식으로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구간별 공부 방법을 알려준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싶은가요? 저 같은 경우는 중상위권 대학을 노린다 하면 토플은 놓지 말라고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는 단기간에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과목이지만 토플의 경우는 조금 장기간으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토플에 집중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어는 일단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상담자 선생님께서 주시는 사설 쓰기에 나오는 단어를 전부 외우도록 노력했고요. 그리고 사설 쓰기도 굉장히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게 기술이나 일본어 점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그걸 열심히 하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를 준비하겠다고 오면은 일단 이제 상담을 해요. 학생들의 이제 현재 일본어 실력이라던가 영어 점수라던가 물어보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영어는 가능하면 2월까지 해서 끝내라라고 많이 지도를 해요. 이제 학생들이 가장 이제 준비하다가 이제 영어하고 이제 일본어를 양립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일본어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는데 이게 같이 공부하면은 좀 밸런스도 깨지고 집중력도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2월 정도쯤에는 영어를 끝내서 토플이든 토익 점수를 가지고 있고 그 영어를 끝내고 나서는 6월 시험을 향해서 이제유 공부를 좀 매진해라. 그래서 6월 시험에 어느 정도 성적을 받고 자, 6월 시험이 끝나면은 이제 11월 이제유도 준비하면서 본고사 준비도 해야 돼요. 좀 정신없긴 한데 일단 11월 시험도 또 잘 봐야 되니까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윤주 학생, 진희 학생을 가르치시면서 좀 특별한 에피소드라든가 그런 게 있었으면은. 윤주 학생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말반으로 왔었어요. 토요일 날 주말반으로 왔었는데 그때는 고등학생이니까 뭐 교복 입고 있고 또 일본어도 그렇게 막 실력이 막 이렇게 뛰어난 성적은 아니었어요. 처음 모의고사 봤을 때 몇 점 나왔었지? 윤주? 250점을 받아가지고 그래. 선생님 250점 나오면 선생님이 보통 뭐라고 얘기하지? 너희들한테. 야, 딱 봤는데 모의고사가 250점이네. 연주야 이렇게 불러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지? 내려가. 제가 지금 400반인데 학생들한테 윤주야 이 점수는 400반 못 듣겠다. 저기 300반 내려가서 한 달 정도 좀 더 듣고 오면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윤주가 아주 그냥 해보겠다. 자기는 점수가 이거지만 근데 여기서 한번 버텨보겠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꿋꿋이 이제 토요반에 와서 사실 그 토요반에 4시간을 수업 듣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 4시간 꿋꿋이 듣고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11월 시험에 점수를 350점대인가 받은 것 같아. 그치? 100점을 올렸더라고요. 실제 시험에서. 사실 350점대면 와세다도 쓸 수 있는 점수였거든요. 그 다음에 돼갖고 고3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니까 갑자기 또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애가 이제 너무 좀 기운도 없고 좀 기분도 다운돼 보이고 그러니까 또 자기가 알아서 일본에 가서 내가 가야 할 대학, 지망하는 대학을
돌아보기도 하고, 아까 봤더니 국회의사당 갔다는 얘기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자기가 자기의 그런 어떤 그 해야 할 일, 그래서 목표에 대해서 다시 정립해서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특한 학생이고요. 우리 허진 학생은 작년 1월에 저희 반에 들어왔어요. 저희 반에 들어왔는데, 저는 사실 처음 딱 보고 무슨 생각 들었냐면, 공부 열심히 안 하겠는데, 보니까 약간 이렇게 노는 느낌이 나는데, 막 이런 거 있죠. 공부 열심히 안 하고.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수업 중에 보통 이제 신문 사설을 갖고 와서 학생한테 읽게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진희 학생 보고, 이제, 야, 진아, 웃으면서는 사설 한번 읽어볼까? 이랬더니, 진이야, 처음 읽을 때 막 어땠지? 부끄러워서 못 읽겠다 했어요. 저는 좀 일단 좀 익숙해지고 나서 하고 싶다고 하고, 또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읽는 걸 시켰더니, 이렇게 조금 떨면서, 막 목소리가 계속 떨면서 읽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더니 이제 점점 익숙해지고 나서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죠. 시작하고, 일단 진희 학생은 외유 내강이라고 해야 되나? 밖에서 보면은 저도 정말, 정말 이제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 드는데 의외로 꿋꿋하게 끝까지 해야 할 일을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한테 추가로 한마디만 더 듣고 싶습니다. 윤주 학생이 합격한 추호대학 법학부랑 그다음에 진희 학생이 이제 선택한 이제 메이지 대학의 어떤 위상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개이오 대학. 지금 이제 우리 윤주 학생하고 허진 학생은 이제 여러 명문 대학에 합격했어요. 윤주 학생 이제 붙은 데가 어디지? 도시샤 또? 일본어가 나와서 도시샤 정책학부하고 또 추호대 법학부를 붙었어요. 그래서 도시샤라고 하면은 칸사이 지방의 정말 명문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정책학부 붙어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었고, 근데 나중에 추호대학 법학부를 붙어서, 근데 추호대학 법학부라고 하면은 정말 명문이에요. 변호사 출신 일본에 계신 변호사 분들에게 여쭤보면 어느 대학 나오셨습니까? 하면은 거의가 추호대학이시거든요. 그 정도로 명문이고 법학부 하면은 또 추호 대학입니다. 그래서 붙었고요. 또 우리 허진 학생은 대학을 참 여러 군데 붙었어요. 일단 우리 진희 학생 본인이 붙은 대학 한번 좀 이렇게 해볼까? 어디 붙었지? 저는 일단 처음에 메이지 대학 법률학과를 붙고, 그리고 추호대학 법률학과랑 또 마지막으로 게이오 문학부를 붙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깜짝 놀란 게 메이지 대학 법학부 붙었다니까요. 근데 많이 뽑지 않거든요. 메이지 대학 법학부를 학생 많이 안 뽑아요. 진짜 우수한 학생 뽑거든요. 그래서 메이지 대학 법학부도 되고, 최종적으로는 게이오대 문학부를 원래 일지망으로는 문학부 좀 희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게이오 대학이라고 하면은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와세다 대학과 거의 같은 급으로 초명문 대학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실 물어봤었어요. 제가 진희 학생한테, 진아, 대학 이렇게 많이 붙었는데 너 어디 가겠니? 라고 했더니 주저없이 게이오 대학 문학부를 가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결정이다. 둘 다 원하는 대학이 돼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학 가면 어떤 걸 하고 싶나요? 취미생활이라든가 이런 거. 역시 일본 대학이라 하면 동아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들 많이 들어서 처음에는 체육회에 들어가고 싶었는데요. 근데 추호 대학에 들어갔으면은 일단은 법률 쪽 국가시험을 목표로 하고 싶기 때문에 운동 쪽보다는 그 토론회에 들어가서 더 학술적인 면을 더 채워나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학부는 특이하게 2학년부터 전공을 선택할 수가 있어서 저는 1학년 때 많은 이런저런 인문학 공부를 해보고 싶고, 그리고 또 동아리로는 운동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골프나 제가 치어리딩에 관심이 있어서 치어리딩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진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역시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추호대학이 정말 법률 쪽의 국가시험에 정통한 곳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 추호대학 안에는 호노우노토라는 그 법률 국가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건물이 따로 있는데요. 일단 거기에 입시 시험에 통과해서 거기서 예를 들면 변호사, 사법고시 같은 그런 시험들을 준비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일본 영화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일본 영화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요. 그 구체적으로는 영화의 등급을 매기는 일? 그런 영상물 규제에 관한 일을 하고 싶고요. 영상물이랑 철학이랑 뭐 관계를 한번 탐구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재유를 지금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예, 그 학생들을 위해서 각자 한마디씩만 부탁드릴게요. 일본 유학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 반대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이 일본에 가고 싶다는 그 열정과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노력만 있다면 누구나 명문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이팅하다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저는 일본 유학을 오는 친구들이 다른 나라 유학과 달리 그 일본의 문화라던가 그런 역사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슬럼프가 오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본 문화나 일본의 역사?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힘을 내면은 언젠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본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한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본 유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어떤 기회냐면은 내가 인생을 좀 더 다양하게 살 수 있고 많은 것을 경험해 볼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한국이라는 이런 좁은 틀이 아니라 좀 더 넓은 데서 나의 기회를, 찬스를 이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황금의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1년 동안 가르쳐 주신 선생님한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괜찮아. 솔직히 말해. 내 덕분에 붙은 거 맞고, 윤주 소개했던 말 다 해. 진아 소개했던 말 다 해. 주먹은 이따가 내가 줄게. 좋은 말 해줘야 되는 거 알지? 알지? 근데 내가 너무 예뻐하는 학생들이라서. 이렇게 또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또 예쁜 학생이라고 하면 또 험담 못하겠다. 정말 시설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공부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도 많았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대학 합격이라는 또 새로운 재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본 유학을 선택하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혼자 공부했을 때보다 확실히 황금자 선생님을 만난 후에 뭔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었고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뭐 이런저런 생활에 관련된 도움도 많이 주셔서 제가 바른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제자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우리 윤주하고 허진 학생들에게요. 좀 가면은 저는 좀 많이 좀 놀으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 노는 건 아니고 좀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일본에서 사실 생활하면서 대학을 다닌다는 거는 사실 좋은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사람도 만나고 좀 많은 친구들, 꼭 일본인 친구도 물론 좋고요. 이제 외국 학생이니까 각 나라에서 많은 외국 학생들이 오거든요. 그런 학생들하고 좀 교류도 많이 갖고 경험도 많이 갖고 공부도 좀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근데 처음 가서 좀 너무 일본 생활이 즐겁고 하다 보니까 학업이 좀 소홀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공부하러 간 거니까 가서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 한국의 학생으로서 대한민국 학생으로서 한번 내 능력껏 공부도 하고 있는 힘껏 에너지 써가면서 좀 일본 유학 생활을 열정적으로 했으면 좋은 것 같아요.